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30년간 이어진 직장 생활은 그에게 가장이라는 역할 외에 다른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의 시간은 오롯이 그의 것이 되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무료함은 곧 공허함으로 변했고 그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고 싶었다.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발견한 짜릿한 손맛이라는 광고 문구는 그 공허함에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였다. 처음은 소액이었다. 재미삼아 시작한 게임에서 몇 번의 승리를 맛보자 영철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쾌감에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내게 숨겨진 재능이 있었어. 퇴직 후 무기력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는 순애 몰래 서재에 틀어박혔고 순애는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찾은 줄 알고 흐뭇해했다. 여보, 요즘 도서관에 안 가고 서재에만 계시네. 무슨 공부 시작했어요? 영철은 화면을 급히 끄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는 게 있어서. 영철은 베팅 금액을 점점 키워나갔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 그리고 이제는 몇억 원까지 베팅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승리의 짜릿함은 중독적이었지만 패배의 쓴맛은 더욱 거대했다. 운은 언제까지나 그의 편이 아니었다. 한 번의 큰 패배는 다시 본전을 찾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이어졌고 그 시도는 더 큰 손실만을 가져왔다. 영철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이미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탕진한 상태였다.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 통장까지 손을 댔지만 그마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그의 불안감은 초조함으로 변했고 그는 밤에 잠을 설쳤다. 가족들은 영철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퇴직 후에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집안의 첫 재정적 위기가 닥치자 영철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첫째 아들 경준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 아버지, 중도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퇴직금에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영철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둘째 민주는 더욱 절박했다. 그는 창업 아이템으로 부모님에게 투자를 요청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하는 아이템 진짜 대박이에요. 5억만 투자해주세요. 곧 10배, 20배로 불려드릴게요. 영철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5억이라니. 그는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날린 상태였다. 민준아, 아빠는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 민준은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철은 아들을 피하며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다. 그가 서재 문을 닫는 순간 막내딸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저 드디어 집 계약했어요. 전세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혹시 아빠 통장에서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요청은 그를 옥죄는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채에 손을 댔다. 사채업자들에게 끌어다 쓴 돈으로 마지막 한 방을 노리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사채마저 탕진하고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비극의 시작은 순애가 발견한 우편물에서 시작됐다. 며칠 전부터 영철이 우편물을 숨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순애는 영철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를 뒤졌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대출 서류와 도박장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영철에게 차갑게 말했다. 서재로 좀 가시죠. 서재에 들어서자 순애는 영철의 책상에 대출 서류와 영수증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 돈, 우리 애들 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건 순애야, 내 실수였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나지막했다. 실수요? 우리 30년 결혼 생활이 당신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건데요? 순애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준, 민준, 지호가 차례로 들어섰다. 순애는 세 자녀를 서재로 불러들였다. 얘들아, 너희 아빠가 할 말이 있대. 영철은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도박에 빠졌고 퇴직금을 모두 탕진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경주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지호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영철이네 집은 지옥 같았다.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굳건했던 가족의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가족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영철이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이제 그 집을 지킬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영철이네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영철은 도박 치료센터에 들어갔고 순애는 미움과 증오를 억누르며 묵묵히 그를 기다렸다. 경주는 분가 계획을 미루고 민주는 창업의 꿈을 접고 다시 직장을 구했다. 지호는 결혼 후에도 종종 친정에 들러 엄마를 위로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영철이네 가족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떠들던 저녁 식사는 사라졌고 가족들의 눈빛에는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영철이 치료센터에서 돌아왔다. 순애는 덤덤하게 영철을 맞이했다. 영철은 이제 예전처럼 거짓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가족들은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한 발짝씩 나아갔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